자, 이번 패자부활전 시청하신 분들 데스매치 결과 거기에 새로운 다음 라운드까지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역가왕2가 이 시청률에 혈안이 돼서 제가 볼 땐 방송 시간이 엄청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시는 시간이 좀 지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리뷰 영상을 아주 깔끔하고 핵심만 짚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디어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고 그야말로 같은 현역 가수들이 뽑아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마스터단의 횡포까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이 딱 들어맞고 말았죠. 특히 이 죽음의 조라고 불렸었던 가수들 중에 한강씨 빼고는 전원 방출 후보에 올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탈락을 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리가 없다. 중대 발표라면서 여러분 패자부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었던 문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 여기까지 보고 예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마스터단의 추가 합격자 5명, 이거가 사실 마스터단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진혜성 씨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혹여나 탈락할까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겠지만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됐죠. 그러면서 총 5명,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채하, 양지원, 이 5명이 딱 합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업에서 아마 이 화면을 멈춰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실제 패자부활전에서 윤준엽 씨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가수들이 다 합격이 됐고, 제가 예상했었던 추가 합격자에서도 이 김중현 씨가 추가 합격자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예측했던 대부분의 가수들, 윤준엽 씨 한 명 빼고는 거의 99% 적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군가에게 스포일러를 들어서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5명의 가수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서혜진 PD 제작진은 절대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가수들의 팬덤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그 다음 라운드로 시작된 것이 단체전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합을 맞춘 5명의 가수들이 결국 이렇게 맞붙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5인 1조 총 5개 팀이 이제 25명의 진출자로 확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릴레이 경연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1라운드는 단체전, 2라운드는 듀엣전, 3라운드는 트리오전으로 이렇게 전후반전 총 4라운드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1위 팀, 한 팀만 전원 진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출 후보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좀 나뉘어졌는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120점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많은 공정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민 판정단 쪽에 더 많은 점수를 몰아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번 현역가왕2의 최대의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된 거죠. 시즌1 때나 미스터 트롯 같은 트롯 경연 오디션의 쟁점들은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준결승전을 가기 전까지 너무나 좀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이거 문제가 많다,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요번엔 과감하게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굉장히 배점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국민 판정단 점수가 사실 난리가 나고 말았죠. 이 단체전 무대를 화려하게 보여줬던 나태주 팀, 아시다시피 초반부터 212점을 받고 갔는데, 우리가 이때는 몰랐죠. 212점이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인지,
국민 판정단 관객 점수잖아요. 관객 점수 103점이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였을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팀들 어땠습니까? 김준수 팀이 사실 이 춤을 못 추는 멤버들까지 최선을 다했고, 환희 씨가 막 거꾸로 서고, 강문경 씨가 역시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환희의 퍼포먼스가 앞으로 있을 K트롯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점수는 175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고가 된 거죠. 자, 왜냐? 이때도 배점을 살펴보면 사실 국민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이시죠? 100점은커녕 90점도 안 나왔어요. 69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 계속 다른 팀을 본다면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낮은 점수를 받을 건 아니었거든요. 이번 5팀의 무대가 뭐 한 팀의 실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뭐 듀엣전까지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대1 데스매치 때는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마스터단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주고 있다. 근데 이거 본인들이 오히려 통수를 맞게 된 거죠. 175점이라니. 야, 그것도 국민판정단 점수가 100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 계속해서 좀 무대를 살펴보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두 번째 팀까지가 좀 뭔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다크호스 팀이죠. 거의 뭐 탈락까지 갔다가 이 마스터단의 슈퍼패스 부활하여서 돌아온 이 5명의 팀, 진혜성 씨도 있고 양지원, 김중현, 송민준, 재하, 팬덤이 탄탄한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의 점수가 아마 관객 점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진혜성 씨가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정말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 디스크까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정말 열심히 무대를 꾸몄거든요. 서로가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무대를 보여줬고, 특히 이 인간 둥지 퍼포먼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동작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무대를 보인 진혜성 팀, 정말 끝나고 이 아이돌 무대와 같은 엔딩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점수가 사실 마스터단의 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다른 팀들이 가장 우습게 봤겠지만 고정관념까지 박살냈다라는 극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11점 대 102점, 213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측한 대로 역시 팬덤이 막강한 가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이 관객 점수가 100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왔던 김준수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태주 팀, 진혜성 팀 다 100점을 넘겼단 말입니다. 전 이때까지 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화음을 1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박서진 씨가 있는 애녹팀, 엄청난 오중창 무대를 선보였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뭐 지루하다라는 평가가 마스터단에서 나왔지만, 글쎄요, 이 가수들의 노래에만 심취해 있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창력에 집중되어 있는 이 무대를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다른 가수들도 몰입도 100% 무대였다, 본인들도 굉장히 확신을 했는데, 이 마스터단에서는 의외로 혹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점수가 더 충격적이었죠. 166점. 마스터단은 혹평을 내놓았으니 점수가 낮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나왔던 김준수 팀의 점수 못지않게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두 팀은 100점을 넘겼고 두 팀은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른 경쟁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랬고, 마스터단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팀까지 도해요. 황민호 군 팀의 이 배띄어라 노래 진짜 흥겹고 가창력도 갖췄고 구성도 지루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에 정말 극찬을 받았거든요. 무대도 가장 화려했습니다. 관객 반응도 제일 좋았어요.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185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보이십니까?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117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120점 만점에 117점이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 판정단 점수를 보세요. 68점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격차가 보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팀도 경악을 하고 우리는 거의 만점을 줬는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엇갈린다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1위부터 5위까지 아예 전체 순위가 아예 뒤바뀌어 버렸죠. 거의 뭐 탈락에서 살아 돌아온 진혜성 팀이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특정 팬덤에 의해서 점수가 나왔나 싶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건 듀엣전부터입니다. 자, 듀엣전 무대에서 환희와 신유 가수의 팀이 185점을 받고 국민 판정단 점수가 71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태주 팀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좋은 점수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82점을 받았고 실제로 국민 판정단 점수는 처음에 있었던 단체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단체전에서는 100점이 나온 판정단 점수가 77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무대는 어떻죠? 진혜성팀 1등 팀이었잖아요. 당연히 저는 이 팀이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통적인 트롯 무대를 선보였죠. 충분히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159점. 마스터단의 점수도 낮고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떻죠? 다들 야, 이거 사고다. 말도 안 된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국민 판정단 점수가 왜 이렇게 짜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76점. 앞에 있었던 나태주 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마스터단에서는 점수를 낮게 줬기 때문에 낮을만 했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 김경민 팀이 딱 등장을 했죠. 사실 새로운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던 있습니다. 이 본선 2차전 라운드에서.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참 대단했던 게 어찌됐건 나는 한번 살아나 보겠다. 의자에 대고 연습하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내가 우리 팀을 살리겠다. 막 이런 의지를 보여줘서 엄청난 이 장구 뭐 드럼 퍼포먼스 뭐 난리 나버렸죠. 두 사람이 막 빗물에 젖으면서 막 화려한 드럼 퍼포먼스에 온몸이 흠뻑 물에 젖으면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는 1등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마스터단의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102점. 근데 국민 판정단 점수는 또 100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올 만한 무대였는데도 국민 판정단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적었습니다. 100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승태 가수가 있었던 무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음이탈을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하지만 마스터단에서는 굉장히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한 신승태 씨는 칭찬을 했고 실수하지 않은 공훈 씨는 노래를 자꾸 밀어서 부른다 라는 혹평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점수는 어땠습니까? 더 최악입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비슷한 평균이 나와요. 근소 차이로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 것이 나왔는데 국민 판정단 점수는 가차 없습니다. 59점으로 최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석의 함성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라운드 때의 점수 차이에서 2라운드 때의
점수 차이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나태주 팀이 1등, 진혜성 팀이 2등, 김준수 팀이 3등, 애녹 팀이 4등, 황민호 팀이 5등으로 떨어지며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죠. 야, 그렇지만 1등하고 2등 차이가 20점밖에 안 났습니다. 여기에는 이 국민판정단, 그러니까 관객 점수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판정단 점수가 이렇게까지 갈리어야 할까?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특정 팬덤이 몰려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해석이 됩니다. 다양한 팬덤의 관객분들이 왔거든요. 내 가수가 아니면 점수를 안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마스터단은 그래도 이 가수가 이 정도는 불렀다. 냉정한 평가로 점수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 뭐 100점, 110점, 91점 이렇게 나뉘었는데 국민판정단은요, 관객들은요, 내 가수 아니면 안 누르는 겁니다.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현역가왕2, 정작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현역가왕2 조회수 탑5 무대라고 꼽아놓은 가수들의 면모를 보면 박서진, 양지원, 황민호, 강문경, 환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양지원 씨는 지금 데스매치의 방출 후보자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종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리 가수의 무대입니다. 자, 이 성리 가수가 잘못한 건 1도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왜 문제냐? 함께 맞대결을 펼쳤던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촛불잔치 때도 한번 뒤늦게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 무대 역시 아예 업로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현역가왕2 제작진의 입장 발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현역가왕2의 실제 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지금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개함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글들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보이십니까? 김중현 가수님의 4회 1대1 현장 지목전 열애 공식 영상 모두 송출해달라. 왜 안 보여주고 있냐? 영상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째서 김중현 가수님의 영상만 올려주지 않냐? 이유를 밝혀라. 복원시켜달라. 즉각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저작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가용 유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무대를 위해 혼신을 다한 가수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됐지만 차후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편파적인 편집으로 한 가수의 무대를 폄하시켰고 시청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방영된 방송에 당연한 영상 업로드의 기회를 박탈한 제작진의 이런 아니라고 편파적인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독 김중현 가수에게 다른 가수들이 가지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당한 이유를 듣고 싶다. 분명히 방송 이후 업로드되었던 촛불잔치라는 영상이 어떤 시국적인 이유로 내려져 오디션 참가 가수와의 1차적인 차별이 있었다. 촛불잔치라는 노래 무대도 내려왔는데 이게 촛불잔치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탄핵 사태와 괜히 연관이 지어진 거죠. 근데 김중현 가수가 그걸 알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기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다음 무대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제작진의 의도된 실책인지 직무유기인지 알 수 없지만 방송용 음원의 저작권 가용 유무도 따져보지 않고 가수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결국은 저작권법 논란에 휘말려 방송 이후 어떤 영상과 음원도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무대를 준비한 가수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저작권 유무에 대해서는 방송국 측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한 이후에 김중현 씨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뭐 다 촬영해놓고 무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김중현 가수만 함께 대결한 성리 가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김중현 가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위법성의 유무를 반드시 다툴 것이다. 이거 사실 MBN 측 현역가왕2를 만든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 가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상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나간다? 글쎄요. 너무나 좀 심각한 지금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을 보면 이것도 사실 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투표 기준에 겹쳤던 가수들이 있어서 요렇게 4명, 5명을 추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김중현 가수는 예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김중현 가수만 탈락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최수호, 박구윤, 진혜성 이런 가수들은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송민준 가수도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양지원, 김중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씨가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만 봐도 이거 탈락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이 다음 장면에 최수호 씨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박구윤 씨와 함께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 최수호 씨도 최종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진혜성, 송민준 이 두 가수 역시 진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혜성 씨는 패자부활전 또는 추가 합격자에서 슈퍼패스권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슈퍼패스든 뭐 슈퍼카드든 이 논지가 뭡니까? 마스터단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마스터단이 원해서 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당초 이 점수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청객 점수는 사실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마스터단이 70% 정도 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져서 결과가 나온 1대1 데스매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는 지금 보여지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보면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나태주 씨의 노래 무대가 6.9만 회입니다. 근데 함께 대결을 펼쳤던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차후에 대국민 투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진혜성 가수가 62만 회로 강문경 가수의 노래 무대를 10만 회 가까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강씨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했던 신승태 씨 역시 21만 회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승리한 환희 역시 28만 회 정도입니다. 신승태 가수와 환희의 노래 무대를 합친 조회수보다도 진혜성 씨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제가 진혜성 씨의 팬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이번 팀 미션이 있을 듀엣전, 뭐 그 다음에 단체전, 그리고 트리오전 여러 무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다음 현역가왕2 5회차입니다. 아마 이것도 모든 무대가 다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박서진 씨가 막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것도 있죠. 아마 팀으로 나뉘어져서 그 안에 듀엣 무대, 단체 무대,
트리오 무대 요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아마 반반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와 반반을 나누어서 아마 이런 무대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조차 여기 있는 마스터단들, 이 마스터단들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스터단에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강남시 같은 경우겠죠. 예능인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 아닙니까? 가수도 아닌 사람이 환희를 평가한다. 예능인들이 나와서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소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지원 씨, 김중현 씨, 정말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들, 거기에 진혜성 씨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황민호 군이 눈물을 쏟는 이유도 아마 굉장히 황당한 결과 때문일 거예요. 황민호 군이 탈락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황민호 군이 함께했던 노래 무대에서 아마 탈락하게 된 다른 선배 가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현역가왕2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신유 가수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전혀 없는데 신유 가수가 나와서 보여준 활약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는 팬덤이 정말 그 규모가 크고 탄탄해서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유 가수가 애당초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했다라는 결과로 놓고 보기에는 조회수가 10만 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조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투표의 모습만 봐도 이 현역가왕2가 공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준결승 진출, 대국민 투표가 있기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금 가수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중현 가수나 양지원 가수, 나아가서는 패배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재하 가수, 이런 가수들, 그리고 송민준 씨까지 참 여러 부분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자부활전이 앞서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현역가왕2를 향한 엄청난 지탄과 엄청난 공정성 논란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서혜진 PD 사단이 판권 문제를 놓고 60억 손해배상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방영이 된 현역가왕2인데 이 많은 현역 가수들을 모셔다 놓고 공정성 논란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거 엄밀히 경연대회 아닙니까? 현역 가수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팬덤 분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을 펼치는 그런 현장이라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2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자부활전 때, 그러니까 5회차죠. 5회차 때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어그로,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왜 많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패자부활전마저도 그 결과와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연시 안방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미스터트롯3가 바로 19일날 첫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윤정 씨도 개그맨이 왜 등장하냐라고 야유를 받았던 이경규 씨도 다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미스터트롯3가 현역가왕2가 주춤하는 사이에 확 치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현역가왕2가 벌써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60억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계엄 선포로 인한 방송 취소. 자, 이 두 번의 타격 때문에 진작에 두 자릿수에 진입했어야 하는 현역가왕2가 지금 이번 5회차에 나올 패자부활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데스매치, 정확하게는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패자부활전에서 9명의 생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투표에서는 재하, 진혜성, 송민준,
이현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현승 씨가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패자부활전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마스터단, 심사단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뽑는 거예요. 이 마스터단이 4명 중에 1명을 뽑고 나중에 슈퍼카드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원했던 원픽 가수들을 뽑아서 추가 합격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스터단 눈에 들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현승 씨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대국민 투표 결과와 함께 겹치는 가수인 재하, 진혜성, 송민준 세 사람만큼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4명의 가수입니다. 최수호, 윤준협, 박구윤, 진혜성. 자, 근데 나머지 5명은 추가 합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 합격자의 양지원, 공훈, 재하, 한강, 송민준, 김중현, 곽영광 몇 명입니까?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자, 7명 중에 2명은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김중현 씨가 붙을 거다, 양지원 씨가 붙을 거다, 재하, 공훈, 한강, 송민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송민준 씨는 이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재하 씨도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가수는 양지원, 공훈, 한강, 김중현, 곽영광 4사람 중에 3명만이 이 5명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재하, 송민준을 제외하고선 여기에 이름 적혀있는 3명, 한강부터 공훈, 양지원, 이 3사람 중에 여기 있는 2명과 이름이 바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단체전, 듀엣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요번 영상에서 뺄게요. 지금 보면 이 4명 중에서 제가 적어놓은 리스트업을 해본다고 한다면, 와, 곽영광 씨를 제외하고선, 윤준엽 씨를 제외하고선 2명은 무조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곽영광 씨가 여기 예비에서도 이름을 뺀다고 한다면 윤준엽 씨 1명만을 제외하곤 3명은 전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요번에 있을 이번 패자부활전 무대가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특히 이 패자부활전에 참여하는 16명의 가수들의 표정이 참담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표정이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최종 합격자가 호명될 때마다 애녹 씨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십니다. 여기는 이제 본선 진출자들 자리잖아요. 박현빈 씨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수호 씨도 굉장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혜성 씨와 더불어서 이 2사람 결국 탈락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송민준 씨와 진혜성 씨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의외로 진혜성, 송민준, 한강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서 오히려 송민준, 한강, 진혜성 씨가 탈락을 하고 나서 슈퍼카드처럼 심사위원단의 추가 합격자 명단에 진혜성 씨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송민준 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혜성 씨와 송민준 씨 2사람 다 추가 합격자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소 씨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패자부활전 4명보다는 추가 합격자에서 최수호, 진혜성, 송민준, 한강 이런 가수들을 대거 부활시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패자부활전이 어찌 보면 낚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김중현 씨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기사 보세요. MBN은 김중현을 싫어하는 건가? 성리, 진혜성, 박서진, 애녹 모든 가수의 영상이 다 올라왔는데 김중현 가수만 또 쏙 빠졌다. 지금 보면 오죽했으면 김중현 차별 논란에 팬들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시청자 게시판에 불 붙었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노래 무대를 팬들이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팬 계정인 분들이 올리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본 영상이 방송 끝난 지 사흘이 다 지나도록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데 실제로 제가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 함께 맞붙었던 성리 가수의 새벽비는 또 9시간 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제가 만약 김중현 가수의 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분개함에 밤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수들 다 올라왔고요. 사실 무대 풀버전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다른 가수들의 무대 영상은 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맞붙었었던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도 올라왔는데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만 올라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중현 가수의 열애 노래 무대가 이상하다. 퍼포먼스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김중현인데 무대 내내 노래만 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직접 방청을 했다라는 일부 팬들은요, MBN 측에서 김중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가위질, 과도하게 편집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중현 가수가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더욱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무대 영상이 현역가왕 4회 재방송 VOD에서는 아예 통편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맞대결한 성리의 무대는 그래도 유튜브에 게재가 됐는데 역시 재방송과 VOD에서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김중현 가수의 촛불잔치 노래 무대 영상도 다른 가수들보다 늦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나 MBN 측에서는 관련의 공지나 해명 내용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뿔이 난 김중현 가수의 팬들은 단체적으로 공식 항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편집을 한 건 뭐고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려놓고 있지도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라왔어요. 그러니 이거 식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열애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게 왜 삭제됐느냐? 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강문경 씨와 대결을 펼쳤던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영상 초반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진혜성 가수가 바싹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 4회차 때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던 것이 강문경 가수였는데 진혜성 가수가 32만 회로 1만 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뒤쫓아온 거죠. 그런데 점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혜성 가수가 100점대의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심사위원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가수를 배제하고 어떤 가수를 올려치기 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단의 점수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정말 진혜성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점수 차이의 격차가 이 정도로 컸을만 했냐라는 겁니다. 강문경 가수 노래 당연히 잘 불렀죠. 하지만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가 정말 100점대밖에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만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만약 저의 분석대로 진혜성 가수가 패자부활전에서도 최수호 씨처럼 함께 떨어지고 나서 추가 합격자를 통해 붙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누가 봐도 서혜진 PD 측에서 의도적으로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런
뭔가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명당 1명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멘붕,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 거죠.